이상하게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몇 명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고규범을 뭐로 삼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우위에 두어야 되는 규범과 법인데 그게 꼭 헌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까지 국가보안법이 최고규범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나라였어요. 헌법은 장식품이었다고 평가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안검사란 분들은 사고구조가 그래요. 헌법이 머리에 없고요. 국가보안법이 머리에 계세요. 보안법. 네. 네, 이게 최고규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배워요. 북한은 전쟁을 대비해야 될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화와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인 북한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전쟁엔 대비하면서 우린 또 평화 통일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올 걸 대비는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가 헌법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지위예요. 이중적 지위. 근데 대화를 해야 될 상대방이다, 통일의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싹 사라져 계세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북한은 무조건 파괴되고 없애야 되고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애들은 다 빨갱이고 다 종북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검찰 아까 말씀하신 성적순대로 가요. 이분들은 계속 자기네들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높이 받아서 판사나 검사를 가요. 그다음에 검사에 가면은 30대가 돼서 검사에 가도 50대, 60대 분들이 영감님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대요. 왜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자꾸 영감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리에 앉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물 다 따라주고 왜 이러지?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젖어든대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게 된대요. 근데 그걸 즐기다가 어느새 알게 된대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검사라는 자리 때문이구나. 그럼 이 자리를 더 강하게, 더 남들이 존경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이왕이면 더 큰아들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극우적인데다가 그런 조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니까 그러다가 나오신 분들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뭐 다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 묵묵히 네. 또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오신 분들도 있어요. 잘라내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서 무던히 노력했는데도 끝까지 옷 벗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검찰 조직에서 잘라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후배한테 보여주면 이 친구들도 검찰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절망적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끝까지 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못 나가겠다고 하신 몇몇 검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서 그런 분들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이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목소리 내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99%의 검사는 정말 훌륭하시고요. 1%의 정치 검사가 있어요. 1%의 정치 검사. 맞습니다. 우리 네. 지금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 가운데서도 봤지만 그 검찰 출신이었던 그리고 법조계 출신이었던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뭐 계속 얘기했어요. 경력 적다고 얘기하고 기수 얘기했잖아요. 연수원 기수. 바로 그게 그분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국민을 바라봤던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분들 눈에는 그 기준으로 안 보였던 거죠.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네, 우리 그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의 성함이 난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이 정말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했던 발언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그것을 이재정 의원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겁없는 정치인이다. 네, 곽상도. 그때 발언의 내용이 그 뭐였습니까? 발언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발언은 그냥 경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네네. 발언 자체만 얘기하자면은 무식한 게 자랑이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무식한 사람한테 부족했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이야. 아니, 제가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곽상도의 이력을 몰랐는데, 아, 유서대필 사건의 검사였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굳이 이 청문회장에서 왜 중요한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면을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네. 저는 곽상도 의원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아니냐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고 그걸 떠나서 청문회장 그것도 사법개혁의 절대절명의 지금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을 청문하는 자리에 나올 분은 아니라고 봤어요. 청문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으로서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김희수 재판관을 몰아세우는 그분의 태도나 그분의 발언들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감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분 스스로 뭐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의 유서대필 사건에 관여를 했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청문회장에 나와 있다면 그래도 제가 눈 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사법부의 어떤 주요 요인을 뽑는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꼴통의 역할, 우리 이제 필드에서는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너무 명 막, 많잖아요, 그쪽 깃대 메고 다.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어땠어요? 그때 헌법재판관. 네, 일단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유서대필 사건은 다른 조작 사건과는 달리 검찰이 주도한 조작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보통은 경찰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검찰이 용인하는 형식으로 조작 사건, 조작 간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검찰이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맞습니다. 사건들입니다. 근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때 곽상도 당시 검사는 자기가 막내 검사였다. 막내 검사였는데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약천 오거리 사건 관련돼서 박범계 의원님이 사과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담당 판사도 아니에요. 담당 판사도 아니었고 빈 자리에 잠시 한 번 정도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배석이 앉았을 뿐이에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런데 그 사건에 팀에 있었고 검사팀을 이뤄서 수사를 했었던 곽상도 의원은 자기가 막내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지금 다 대법원에서 재심해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다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실상 과거의 일들이 모두 해결된 것 같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유서대필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고 사법부가 뭐 수장들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판결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이번에 문무일 촌장님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책임 당사자들의 사과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완결된 것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강기훈 씨는 지금 투병 중입니다. 정말 투병 중이죠. 예,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던 당시에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곽상도가 나는 한 달만 관여한 막내 검사였다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 사람이 잠 안 재우는 담당이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피해자의 진술과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제가 그걸 참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뭘 잘 알고 얘기해라 하면서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그 뒤에 얘기는 사실 뭐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온마이크로 그러니까 우리 공식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이제 통내에도 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무식한 게 자랑이냐는 얘기를 자기 감정을 못 감추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당 전원이 지금 징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중요한 건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유식한 이재정한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거를 가진 채 국민께 아직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검사 출신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 안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이제 김희수 헌재 재판관 때는 어땠냐면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방향이 비슷한 판결들만 골라와가지고 몇 개를 소개하면서 이 판결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같으니까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발언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영상 보셨어요? 사형제 봤어요. 폐지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네요. 제가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진짜 보기 드물게 위트 있던 영상이었던 다른 것들은 다 빼놓고 딱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은 방향의 그 판결한 것만 골라와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한다. 넌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예전에 공안검사가 넌 이미 간첩이야라고 해놓고 나서 너 그러니까 간첩이잖아. 너 간첩이잖아. 너 대한민국에 불만 없어? 불만 있지? 그러니까 너 간첩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공안검사의 예전의 수사 방법대로 하는 모습들을 봤었고 또 곽상도 의원은 제가 김희수 헌재 소장 청문위원으로 들어오니까 저를 빼야 된다고 저를 제척시켜야 된다고 맞아요.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헌법 소원 사건을 많이 제기했었대요. 변호사 때. 그 변호사 때 헌법 소원 제기 안 하고 그러면 뭐 돈 버는 사건만 하는 사람들만 청문위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혼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세월호 관련해서 특위가 꾸려지던 당시에도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을 빼라고 얘기했었어요. 결국 빠졌던 기억 나시죠?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청문회 하면서 박주민 빼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곽상도 빼라는 얘기를 왜 못했을까요? 저희 잘못이라고 봐요. 빠졌어야죠. 공안검사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어이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이 군사 관계, 이런 요즘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어떤 군사 전문가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상당히 의외의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예전에 자기가 이 경찰에서 어떤 대공 용의자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길 간 적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했더니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런 첨단 장비를 구해야 되는데 북한에다가는 그거를 팔지를 않으니까 이 남쪽의 어떤 사업가를 포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경찰에서 그때 우연히 국정원보다 더 먼저 포착을 해서 자기네들이 체포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재판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느냐? 경찰에서는 그 수사한 경찰관들 잘했다고 표창까지 주고 진급까지 시켜줬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 담당한 변호사가 전직 공안검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관예우를 받아서 상당히 거액을 긁어 모으고 있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게 통해서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안검사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느니 뭐 안보는 역시 보수라느니 이런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사가 누군지는 제가 나중에 좀 자료를 더 받아본 후에 밝히려고 하는데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나왔네요, 누군지. 아니 근데 저를 좋아하는 전직 검사가 그것도 없는데. 이재정 의원님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올 걸 대비는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가 헌법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지위예요. 이중적 지위. 근데
대화를 해야 될 상대방이다, 통일의 상대방이다, 그러니까 싹 사라져 계세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북한은 무조건 파괴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애들은 다 빨갱이고 다 종북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길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검찰, 아까 말씀드린 성적순대로 가요. 이분들은 계속 자기네들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높이 받아서 판사나 검사를 가요. 그 다음에 검사에 가면은 30대가 돼서 검사에 가도 50대, 60대 분들이 영감님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대요. 왜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자꾸 영감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리에 앉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물 다 따라주고 왜 이러지?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젖어든대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게 된대요. 근데 그걸 즐기다가 어느새 알게 된대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검사라는 자리 때문이구나. 그럼 이 자리를 더 강하게, 더 남들이 존경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이왕이면 더 큰아들이 되고 싶어 한다는. 지금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수장이 될 대법원장을 청문하는 자리에 나올 분은 아니라고 봤어요. 청문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장 청문위원으로서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김희수 재판관을 몰아세우는 그분의 태도나 그분의 발언들이 정말 수준 이하였어요. 감히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분 스스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의 유서대필 사건에 관여를 했냐 아니냐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청문회장에 나와 있다면 그래도 제가 눈 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사법부의 어떤 주요 요인을 뽑는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꼴통의 역할, 우리 이제 필드에서는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너무 명 막 많잖아요, 그쪽 깃대 메고 다가.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어땠어요 그때 헌법재판관? 네, 일단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유서대필 사건은 다른 조작 사건과는 달리 검찰이 주도한 조작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보통은 경찰이 주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검찰이 용인하는 형식으로 조작 사건, 조작간 친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극우적인데다가 그런 조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니까 그러다가 나오신 분들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다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 묵묵히 네. 또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오신 분들도 있어요. 잘라내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서 무던히 노력했는데도 끝까지 옷 벗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검찰 조직에서 잘라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후배한테 보여주면 이 친구들도 검찰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절망적으로 배우게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끝까지 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못 나가겠다고 하신 몇몇 검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서 그런 분들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이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목소리 내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99%의 검사는 정말 훌륭하시고요. 1%의 정치 검사가 있어요. 1%의 정치 검사. 맞습니다. 우리 네. 지금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 가운데서도 봤지만 그 검찰 출신이었던 그리고 법조계 출신이었던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경력 적다고 얘기하고 기수 얘기했잖아요. 연수원 기수. 바로 그게 그분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국민을 바라봤던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은 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몇 명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고규범을 뭐로 삼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우위에 두어야 되는 규범과 법인데 그게 꼭 헌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까지 국가보안법이 최고규범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나라였어요. 헌법은 장식품이었다고 평가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안검사란 분들은 사고구조가 그래요. 헌법이 머리에 없고요. 국가보안법이 머리에 계세요. 보안법. 네. 네, 이게 최고규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배워요. 북한은 전쟁을 대비해야 될 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화와 통일을 해야 될 상대방인 북한과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전쟁엔 대비하면서 우린 또 평화 통일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그분들 눈에는 그 기준으로 안 보였던 거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네, 우리 그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의 성함이 난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곽상도. 네, 곽상도 의원이 정말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했던 발언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특히 그것을 이재정 의원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겁없는 정치인이다. 네, 곽상도 그때 발언의 내용이 그 뭐였습니까? 발언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 발언은 그냥 경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네네. 발언 자체만 얘기하자면은 무식한 게 자랑이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무식한 사람한테 부족했죠. 그런 얘기를 하진 않고 말이야. 아니, 제가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곽상도의 이력을 몰랐는데, 유서대필 사건의 검사였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굳이 이 청문회장에서 왜 중요한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면을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네. 저는 곽상도 의원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냐 아니냐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몫이고 그걸 떠나서 청문회장 그것도 사법개혁의 절대절명의